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 종목들이 새로운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조건 3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박스권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이 캔들에 걷혀있는 박스권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캔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박스권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평선에 걸려있는 이평선 안에 머물고 있는 이런 박스권도 우리가 하나의 그런 횡보 구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캔들은 이런 캔들끼리 연결을 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우리가 보지만은 이 이평선 같은 경우는 뭐 단기, 중기, 장기, 특히 이 장기 이평선인 이 박스권 이평선에 걸려갖고 이 종목이 저항을 받아서 못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 1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이런 저항 이평선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통해 그 종목의 주가를 볼 때 크게 박스권이라는 것은 캔들과 그리고 중기, 장기 이평선이 저항이 돼서 갇혀있는, 그리고 아래에는 또 다른 장기 이평선이 또 지지가 되고 있는 이런 이평선과 캔들에 의한 박스권으로 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과연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벗어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차트를 먼저 볼 때 당연히 차트뿐만 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 종목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인지 아니면 또 주가지수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 종합적인 관점이 꼭 필요할 것이고, 그런 차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차트의 3대 요소가 그렇죠. 바로 이평선, 다양한 5일선부터 뭐 저 같은 경우는 540일까지 12가지의 상당히 많은 이평선을 저는 차트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하나 이평선이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120일 이평선을 설정하지 않으신 분이 이 투자자가 있다면은 이 종목이 여기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120일 이평선을 설정하지 않으신 분은 왜 여기가 저항이 되는지 모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평선을 설정해 두면 이 이평선이 현재 저항 라인으로 작용해서 못 올라가는구나, 이런 것을 저는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이평선을 설정을 해놨는데, 먼저 차트의 3대 요소인 이 이평선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차트의 3대 요소 중 또 하나 캔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거래량일 것입니다. 이 이평선, 캔들, 이 거래량을 갖고 박스권에 갇힌 그 종목이 새로운 상승 추세로 만들 수 있는 이 3가지가 어떤 모습을 만들 때 그런 확률적 자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를 통한 이런 패턴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100%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다 떼돈을 벌겠죠. 다만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업종의 특징, 그리고 주가지수, 이러한 것들이 상호간에 연결이 된다면, 거기다 더 수급적인 측면까지 이렇게 조합이 된다면 막강한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서진 시스템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기나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만 넘겨봤더니 장대 양봉이 나오죠.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박스권을 뚫을 수 있는, 그리고 장대 양봉이 첫 번째 조건, 캔들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이평선,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 이 이평선들을 이 장대 양봉이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캔들과 이평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대 양봉이 진짜 장대 양봉인지 가짜 장대 양봉인지 힘이 실린 장대 양봉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만들어 놓은 이런 거래량에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까? 그렇죠? 이 고점 거래량의 상단 라인을
그려봤더니 그 아래에 있는 거래량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이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갇혀있던 수많은 보유자들의 손실이던 이익이던 그런 손바뀜이 신규 매수자들, 이 종목은 기관이 되겠죠. 그렇죠.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모습에서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터지고 모든 이평선을 뛰어넘는다. 그렇죠. 확률적으로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손바뀜이 일어난 이런 거래량으로 돈이 몰리고, 그러한 돈이 몰렸다는 것은 손실 본 사람들, 이익 본 사람들의 기존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 간의 손바뀜, 이것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새로운 상승 추세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서진 시스템 보고 또 이 상하 프로테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하락 추세 또는 박스권에서 새로운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러한 과정. 일단 모든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 여기도 지금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모든 이평선을 저항이 돼서 뚫지 못하는 이 241선, 강력한 저항 라인이잖아요. 이평선이. 그것을 돌파하는 이런 양봉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4.56%밖에 되지 않지만 거래량도 제법 그래도 실린 이런 양봉의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 전염병 관련해서 전 세계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그렇죠? 이겨낼 수는 없겠죠. 이런 모습 속에서 바닥을 찍고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이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의 3대 요소, 첫째, 캔들상 장대 양봉, 그리고 둘째, 모든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을 뛰어넘는 돌파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이 강한지 안 강한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거래량. 그렇죠.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그 거래량의 모습을 보면은 또 여기서 매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물렸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모두 이 거래량에 따라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돈이 몰리고 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렇게 캔들과 모든 이평선을 뛰어넘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강함을 알 수 있는 이런 거래량. 그렇죠. 이 삼박자가 또 같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모습 속을 우리가 차트상 이 3대 요소를 갖고 이렇게 이 종목이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렇죠. 지금의 이 종목도 오이솔루션도 모든 박스권 라인에 이 캔들상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돌파하는 이런 양봉의 모습, 17%에서 11.4%, 11.4%의 양봉으로서 종가를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때 보이는 것이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는 이런 장대 양봉의 모습. 그렇죠.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캔들, 거기에다가 또 거래량. 그렇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이런 장대 거래량, 강함을 나타낸다. 손바뀜이 나왔다. 신규 매수자들이 기존 보유자들의 물량을 받아갔다. 새로운 추세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갖고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종목이 바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량의 이런 양봉, 그리고 모든 이평선을 돌파했다는 것, 그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계속해서 관심으로 갖고 이 종목을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아울러 그런 위치에서 지금 점차 보이는 종목들, 코웨이란 종목도 지금 모든 이평선을 뛰어넘으려는 일단 장대 양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렇죠. 일단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터져줘야 되는데, 이 장대 양봉이 뭔가 터져서 이런 장기 이평선들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 또한 순식간에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온다면 이 종목도 5일선과 이격도가 벌어지지만 계속 관심에 담아놓고 5일선과 만나는 지점,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추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 즉 캔들의 박스권과 이평선 라인의 저항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차트의 3요소인 캔들의, 즉 캔들이 장대 양봉을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터지고, 이 세 가지가 합이 맞는다면은 이 종목이 앞으로 눌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새로운 상승 추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그런 차트상의 요소를 갖고 우리가 이런 패턴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 당장 내일 매수할 수는 없지만 추세가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계속 관심에 담아놓고 지켜보고 내 기준선 매매까지 왔다면 접근을 분명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장대 양봉이 출현했을 때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하고 그것을 차트의 3요소를 갖고 새로운 추세로 만들어지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확률적 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